프로젝트 2023 위크 20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필요한 4가지 영역. 식습관, 생활습관, 수면습관, 마음습관.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디자인합시다 라는 취지로 올 한 해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슈리거다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2023입니다. 21번째 위크는 공지해 드린 것처럼 아유르베다 가이드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 가이드북을 같이 읽고 좀 해설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유르베다 가이드북을 구매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파크로시라는 공간에서 아유르베다 커넥션 아유르베다 웰니스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크로시 공간에서 체험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이드북이고, 아유르베다의 방식으로 웰니스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는 서비스를 즐기고 그것에 맞는 라이프스타일과 가이드라인까지 읽어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고요. 그래서 사실 파크로시에 가셔서 웰니스 패키지를 통해서 아유르베다 체험을 하지 않으시면 이 책은 구매를 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선물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좀 책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파크로시에 제가 이제 쓰고 파크로시의 마케팅 팀이 정말 천구의 노력으로 엄청 다듬어서 굉장히 책이 잘 나왔습니다. 내용이 좋게, 제가 그냥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책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 라이브 시간에 좀 오늘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지훈님도 안녕하십니까. 남선생님 잘 오셨고, 들어오세요. 이제 제가 요 가이드북의 PDF를 캡처를 해놔가지고 띄우면서 볼 건데,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장부터 갈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유르베다 웰니스 익스피리언스 체험을 하시는 분들께 개인의 약간 MBTI 검사를 하듯이 자기의 성향 체크를 하고 아유르베다식의 도샤라는 것으로 약간 체질 체크를 하시고 그것에 맞는 이제 팔찌를 받게 되거든요. 그 팔찌에 맞춰서 본인에게 맞는 음료와 관리법과 운동 그리고 음식까지 좀 맛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제가 이제 가서 커넥션 행사에 참여해서 직접 저와 1박 2일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것 이외에 굿모닝 세션, 굿나잇 세션 해서 이제 숙면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요법을 함께 하기도 하고, 아침을 깨우는 요가, 명상, 그리고 뿌자까지 같이 하고, 거기에 이제 가장 스페셜한 이제 프라이빗 다이닝처럼 저랑 이제 쿠킹 클래스에서 요 가이드북 해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 표지를 넘겨서 보지요. 자, 이제 첫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제일 아유르베다의 목적,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유르베다의 활용법에 대해서 넣고 싶었고, 그래서 아슈탄가 르다 경전에서 발췌한 내용을 넣습니다. 히따 아히땀, 수캄 두캄, 아유 따스야 히따 아히땀. 히따라고 하는 것은요, 이롭다라는 뜻이고, 수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아유르베다의 목적은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서 이로운 삶을 살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 이제 아유르베다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아유르베다에서는 본인에게 이로운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로운 음식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로운 생각, 나에게 이로운 사람들, 나에게 이로운 운동법,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좀 탐구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행복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내가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편안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에 이제 집중을 한 것이 아유르베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행복을 찾고 추구함으로써 주변인들도 그것에 긍정적인 동화가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가장 자연스러운 이치로 꼽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유르베다의 목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은 아유르베다의 기원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제 넣었습니다. 아유르베다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전통의학이고 베다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전들도 있고 바이블도 있고 성경도 있고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유르베다의 이러한 지식들, 지혜들을 집성한 사미다라고 하는 요 베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상 이제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것이 이제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인간이 MBTI 검사하듯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탐구를 하는 재료들을 주었고 그것에 맞는 우리 디자인 유얼 라이프에서 하고자 하는 본인에게 맞는 음식, 본인에게 맞는 습관 찾아가기입니다. 그것을 의미 자체로 가지고 있어요. 아유르베다 라는 단어 안에 아유라는 단어가 life라는 뜻이고 베다라는 뜻이 지혜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지혜 그리고 그걸 살아가는 당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지혜를 담은 것이 이제 아유르베다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넘기면 요거는 이제 보기 좀 힘드시겠지만 아유르베다의 근본이 되는 철학도 담아놨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1시간짜리 해설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슈리베다 유튜브에서 아유르베다 철학, 상키야 철학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요 이제 책 뒤쪽으로 갈수록 개인의 체질을 체크하고 그것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담고 있는 철학입니다. 아유르베다가 어떤 관점으로 삶을 보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요 철학 자체에서 자연, 인간 요것의 균형점 맞추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유르베다의 근본 철학이 되겠습니다. 자, 요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도샤라고 하는 아유르베다의 가장 고유하고 특징적인 컨셉을 내놨어요. 도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물질이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세 가지를 다른 비율로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샤는 우리 몸에도 존재하지만 자연적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나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도샤를 이해하면 그것의 성질을 이해하면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나의 도샤가 변화하거든요. 내가 하는 운동에 따라서 도샤가 변하고 내가 하는 생각에 따라서 도샤가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의 종류들이 다르게 변하겠죠. 세 가지 도샤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것은 음식의 성질, 음식의 도샤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바따, 삐따, 까파라고 하는 세 가지 도샤가 있는데 바따 체질로 태어난 사람이 바따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바따 도샤가 증가를 하는 그리고 반대되는 까파 도샤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그 반대 성질이 들어가서 바따가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약간 게임처럼 비슷한 것들이 성질을 올리고 반대 걸로 작용을 낮추고 해서 내가 태어나는 성질들을 어떤 운동법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음식으로 맞춰서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가, 내 삶의 균형에 맞출 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게 이 도샤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도샤로 설명할 수 있고, 이 도샤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경전에서 의학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간소화해서 차트로 좀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따 도샤, 삐따 도샤, 까파 도샤 마치 MBTI 검사해보듯이
도샤에 해당하는 성질들이 나와 있고, 이 성질들이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이걸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타 도샤의 항목을 보면, 바타 도샤의 성질 자체가 가볍고 거칠고 차갑고 움직임이 강한 성질을 원래 가지고 있어서, 이게 몸 안에 많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체격이 마른 편이고 체력도 좀 떨어지고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위를 좀 잘 타고, 피부의 그 거친 성질 때문에 피부가 어둡고 좀 건조한 편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 성질이 강하게 나타날 테니, 다른 사람보다 마른 편이고 체력적으로, 그리고 추위나 더위에 대한 기호도가 다르게 되고, 피부의 텍스처도 좀 다르고, 소화력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좀 책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타 도샤를 체크하고, 피타 도샤를 체크하고, 카파 도샤를 체크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내가 이걸 많이 가지고 태어났을까를 좀 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도샤별 관리법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도샤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식습관부터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바타를 증가시키는 맛에는 채식 기반의 음식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타 도샤를 증가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살이 찌고 있다, 몸이 무거워지고 있다, 좀 이런 사람들에게는 요런 음식의 맛, 요런 식단의 종류로 구성을 했을 때는 내 몸의 밸런스가 맞을 수 있는 이런 식습관 가이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생활습관, 목욕법,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타 도샤가 높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알맞는 운동법도 적혀 있고,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도 적혀 있고, 목욕법도 적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타 도샤가 높게 나오는 사람의 경우는 카파 도샤와 정반대로 습식으로 뭔가 씻고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고,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뭐 카파 체질의 사람들은 반대로 건식으로 좀 씻고, 사우나를 하더라도 건식을 하고, 오일 마사지보다는 뭐 경락을 받고, 이런 것처럼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체질에 따라서 요 파크러쉬에서 스테이를 하는 동안에 자기의 도샤 체질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너뛰고, 이제 제너럴한 아유르베다의 가이드라인으로 좀 넘어가 보면, 뭐 아유르베다의 라이프스타일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아유르베다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식습관, 수면습관, 마음습관. 이 세 가지의 균형에 대해서 아유르베다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좀 자세히 다뤄놨고요. 이 세 가지의 균형점 맞추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유르베다는 균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음식, 수면, 마음 습관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아유르베다의 가장 큰 이론이 되겠고요. 컨셉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음식은 아유르베다에서 어떻게 보는가? 자기 자신한테 맞는 식습관을 찾아가라는 것이 아유르베다의 식습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력이 떨어져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화력에 맞춰서 음식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유르베다 식습관의 최고 강점이 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바라보는 음식이란 음식 자체가 주인공으로서 보는 경향이 좀 있고요. 아유르베다는 먹는 사람에 대해서 주인공의 시점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현대의학적인 측면과 아유르베다적인 측면을 같이 공부를 해서 적용을 했을 때가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아파서 본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출발할 때는 아유르베다로 출발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는 데 있어서 현대적인 공부가 더 어울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적인 음식, 식습관, 건강법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이나 영양소나 약물의 효능에 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어떤 질병에 좋다라는 관점이 되게 많죠. 근데 아유르베다는
나에게 지금 현재 어떤 질병이고 어떤 체질이고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내 컨디션에 맞춰서 출발을 하게끔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아유르베다 식습관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뭐 저희 디자인 유얼 라이프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은 이제 식습관에서 가장 간단하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이 뭘까는 아침을 따뜻하게 시작하기였죠. 아침 식사나 아침에 마시는 음료의 온도 하나가 우리 하루 종일의 소화력의 퀄리티를 결정짓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소화력을 끌어올리고 싶을 때, 건강해지고 싶을 때, 식습관을 바꾸고 싶을 때 출발하셔야 되는 거는 영양제 사기나 스무디를 뭐 갈아서 마시거나 하는 출발이 아니라 아침 식사를 또는 아침에 마시는 것의 온도를 높이는 것. 이것만 바꿔주셔도, 이 습관만 들이셔도 소화력의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화력의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은 상태고 체온과 비슷한 우리의 소화기관의 온도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보통 3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잠에서 깬 다음에 한 3시간 정도는 이 소화력의 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몸이 준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때 차가운 음료를 마시거나 헤비한 음식, 뭐 주스, 얼음 음료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는 이 온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게 되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따뜻한 온도로서 시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생야채 샐러드를 드시는 것보다는 구운 따뜻한 채소로 아침 식사를 하시거나 평상시에도 생채소 샐러드나 생과일로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구운 채소로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소화력 에너지 보존에는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식이 나쁘다거나 생채소가 나쁘다거나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화력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소화가 가장 편한 것은 열을 가해서 따뜻한 상태로 먹었을 때가 체온을 뺏기지 않고 소화력, 대사력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봅시다. 자, 아침을 따뜻하게 시작하기 지나서 그 다음에는 뭐 너무 뭐 당연한 얘기이지만 포만감은 80%만 채우기. 배 부르게 먹지 않기도 소화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위장 위의 허용 범위에서 80% 정도만 채워서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나머지 20%가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운동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소화 운동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물리적인 소화 운동을 잘 일으키는 방법 중에 최고는 20% 정도는 비우고 먹는. 그러니까 완전히 배가 터질 것 같이 먹는 수준에서 20%를 항상 비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소화력을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뭐 많이 뭐 라이브든 수업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잘못된 음식의 조합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뭐 보이는 것처럼 우유랑 어떤 거를 섞어 먹었을 때 문제가 되고 요거트랑 뭘 섞었을 때 멜론을 어떻게 먹었을 때 계란을 어떻게 먹었을 때 뭐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주된 해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몸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거나 잘못된 식습관인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유나 치즈나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을 굉장히 잘못 먹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유랑 바나나를 같이 먹는다든지 우유랑 신맛이 나는 과일, 우유랑 발효된 빵, 우유랑 녹색 채소, 우유에다가 뭐 녹차, 홍차와 같은 것을 타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현대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뭐 식습관 중에 하나고, 우유에 지금 열거한 것들이 섞였을 때는 우유 단백질이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남기 때문에
우유 단백질이 체내에 남으면 각종 질병의 씨앗이 되거든요. 인간이라는 동물한테 다른 동물의 단백질이 체내에 남아있게 되면 여러 질병으로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맥락으로 요거트 같은 거를 신맛이 나는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먹거나 바나나와 함께 먹거나 요런 경우에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거트는 발효식품인데 여기다가 산성이 있는 과일을 섞어서 먹거나, 그러니까 뭐 요거트에 과일을 섞어서 뭐 갈아서 드시거나 스무디처럼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샐러드와 요거트를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것 또한 이 요거트를 부패하게 만드는, 가스가 차게 만드는 식습관 중에 대표적인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현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관점의 건강식에 대한 경계를 놓치지 마라 라는 내용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마찬가지로 슐베다 그 유튜브에 잘못된 음식의 조합, 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편 해가지고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1시간짜리 논문 해설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들의 조합이 건강에 나쁜지 다뤄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것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수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면을 잘하는 방법. 이 파크러쉬 공간 자체가 이제 만들어질 때도 숙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경을 썼고, 그래서 베드부터 해서 공간들, 거기에 있는 액티비티까지 숙면에 관련된 콘텐츠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건강법, 세 가지 건강법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파크러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제가 아유르베다 굿나잇 레메디를 컨설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유르베다 관점의 것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같이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것. 그러니까 잠을 잘 자고 싶다 했을 때 가장 모든 인간에게 효과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햇빛을 보면서 걷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낮에 햇빛을 보고 30분 정도 걷는 습관이 있으셔야 비타민 D 합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건강에 이점도 있지만 밤이 됐을 때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햇빛을 보면서 걷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굿나잇 레메디에서, 그리고 뭐 아유르베다 워크샵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자기 전에 이제 오일 마사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발바닥 마사지와 뭐 귀에 마사지하기, 두피 마사지하기를 종종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저희 슈리베다에서 이제 만든 그 굿나잇 키트와 함께 오일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세션도 들어가 있는데, 요건 집에서 뭐 그냥 오일을 가지고 발바닥 마사지를 하거나 귀 마사지를 하는 것으로 모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또 소개가 돼 있고, 자기 전에 어떤 차를 마시는 것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마사지를 한 다음에 카페인이 없는 티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라벤더라든지 카모마일 계열의 티 같은 경우에는 신경 안정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같이 곁들여서 수면 호르몬을 촉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이제 피스타치오다. 요 내용도 자주 이제 뭐 라이브나 수업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밤에 마시기에 가장 좋은 차, 수면 유도에 가장 좋은 차, 대표적으로 이제 카모마일을 항상 꼽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축인, 이제 컨셉을 입힌 것이 음식, 그 다음에 수면에 대한 컨셉을 입혔고, 마지막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음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 습관에 대해서는 영상 세션도 있고, 웰리스 팀장님이 진행하시는 이제 요가 수업도 저희 슈리베다랑 파크러쉬의 커넥션 행사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요가 명상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차분하게 만드는 수련법들도 소개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단련하는 습관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놨습니다. 어제 이제 경전 정주행 수업을 했는데 경전 정주행 수업에서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 마음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음 습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의식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단련을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는 하루를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어서 내가 하는 생각들이나 내가 결정하는 요소들이나 내가 입에다가 넣는 음식이나 음료나 내가 하는 모든 습관들에 의식을 가하는 것으로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고요. 요게 이제 가장 요가 명상의 핵심이 되는 알아차림 영역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요것 또한 이제 가장 많이 제가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괴로움을 느끼는 모든, 거의 모든도 아니고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 때 그것의 원인 100% 기대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 오늘을 떠올려 보셔도 좋고 언제가 돼도 좋습니다. 내가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거나 너무 짜증났던 순간, 슬펐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를 해부해 보면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예외 없이 내가 그 상황에 어떠한 기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힘든 감정적 경험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엄마한테, 여자친구한테, 애인한테 어떠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 괴로움의 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파워풀한 워딩을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요 작은 습관이 저에게도 이제 가장 중요한 명제로서 항상 제가 되새기면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날 때도 짜증 날 때도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화가 났다, 짜증 났다 싶으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어떤 기대가 있었구나, 또는 오늘 날씨가 좋았어야 하는데 이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친절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처음 봤지만 이렇게 매너가 없을까, 뒤집어서 보면 저 사람은 매너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단련하는 방법은 기대하는 마음부터 좀 내려놓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연습해 보시면은 되게 효과적일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괴로움이 떠올랐을 때 기대를 했구나, 무슨 기대를 했을까, 그걸 내려놓자. 요걸로 바꿔보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마지막은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했던, 지금은 이제 요거를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는 순간 지점은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유르베다를 접하고 윗바사나 명상을 접하고 그 다음에 마음 단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몇 년간 해왔던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하루에 3번 의식적인 명상을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는 이제 하루에 3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만들기라고 이제 쉽게 풀어놨지만, 제가 했던 방법은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딱 3번을 5분만 투자해서 요때 명상을 했어요. 이 명상도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하면 재미없고 딴 생각하기 일쑤니까 아침이 되면 눈 뜨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명상 어플에 좋아하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아침 명상을 틀어놓고 한 5분 정도 그걸 하고, 점심시간에도 점심에 하기 좋은 뭐 쉼표를 찍어가는 명상들 이런 거 많거든요. 그거 틀고 한 5분 정도 명상을 하고, 자기 전에 뭐 요가 니드라나 수면 유도 명상처럼 뭐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이완해주는 이런 가이드 명상을 듣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의식적으로 한 3번 정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명상을 하는 습관을 인도 다녀와서 한 3년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하니까 그 자연스럽게 좀 이런 구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좀 의식적으로 생각을 정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들을 억지로라도 습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습관화 시키니까, 저는 요게 좀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 단련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앞에서부터 아유르베다 소개, 그 다음에 뭐 가이드라인, 뭐 본인의 체질 찾기, 그리고 체질에 맞는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맵핑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더 어울리는 액티비티와 장소들, 운동법들을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이 가이드북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파크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유르베다 웰니스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에 그것을 위해서 제작된 이제 가이드북을 좀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제가 수업에서 또는 뭐 유튜브나 인스타 라이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좀 글로 그냥 정리를 해본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꾸준히 저희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뭐 제가 쓰고 있는 시그니처 잡지에 쓰고 있는 글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봐오신 분이라면 익숙했던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다음 행사가 6월 17일이거든요. 이제 다다음 주죠. 벌써 2주도 안 남았는데 다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벌써 이제 월요일이니까 17일 날 이제 또 파크로시로 갑니다. 요게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파크로시 커넥션 행사가 될 거고, 그때 이제 1박 2일로 함께 체험을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테니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오늘 라이브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요거 라이브 끝나자마자 요 인스타랑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 되니까 놓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이브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네.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위크 22번째 위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